안녕하세요. 마샬비 백무현입니다. 자, 내가 상권이라고 불리는 평익권 태극권 8개장을 개성하고 전수받고 현재 수련 연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관공서, 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구청 같은 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기업 및 단체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는 것은 원래 있던 원형의 어떤 내가 상권이라고 불리는 평익권 태극권 8개장이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조금 더 너무 심도가 있고 깊이가 너무 깊고 이런 면이 있어서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이제 직접 어르신들 가르치고 경험하고 이래 해보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대중화시킨 그런 트레이닝을 제가 이제 세웠습니다. 그게 마샬비 메소드 트레이닝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보급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 중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 무술을 수련을 하고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단학 이런 책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 사실 일지 선생 단학선언이죠. 지금 이제 단월드인데 저희가 원래 이제 대구에서 시작하면서 그런 때 원래는 어떤 그런 기공수련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공수련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원류와 힘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사실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불량 학생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힘을 기르고 싶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언제나 꿈의 만화가 있습니다. 원화라고. 그 만화에 보면 언제나 이제 팔극권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언제나 이제 이런 무술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평생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염원하고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권이란 사실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중국 내에서 어떤 전통 문파의 개념, 투기라든지 어떤 UFC나 이런 어떤 그런 격투에 전문화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가문에 가문 집안에 내려오는 게 있었고,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어떤 병장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검, 창, 곤 이런 거죠. 그런 데 대한 어떤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어떤 병장기에 대한 무기술에 대한 트레이닝과 어떤 맨손 격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구분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내각권이라고 내려오는 어떤 평익권, 태극권 8개장도 실제로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어떤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실제는 지금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된 어떤 문화에서 봤을 때 트레이닝 문화나 트레이닝 기법 혹은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봤을 때 이런 거를 굳이 저렇게 비전으로 만들어 놨냐 그럴 정도의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걸 굳이 너무 환상적으로만 바라보고 너무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럴 필요는 없이, 대신 그만큼의 그 당시 사회상에서 만들어냈던 어떤 한자 문화권의 아주 독특한 유산과 뛰어난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 개선시키고 해서 또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추려서 충분히 어떻게 좋은 트레이닝으로서 계속 더 발전시키고 수련하고 그러면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어떤 그런 과연 실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사회론과 트레이닝론에 대해서 이제 근데 충분히 맨손 격투나 이런 데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고 그 힘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는 아주 아예 못 쓴다 이런 거는 너무나 단편화시키고 너무 이제 부분적인 것만을 바라보시는 거고, 충분히 운동, 그러니까 재활 운동적인 측면, 그리고 무술적인 어떤 보조 측면에서 충분히 아주 우수한 무술 및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각권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권은 사실 이제 뭐 양로선이라는 분이 사실 이제 창시를 했다라고, 양가태극권이라고 불리죠. 그전에는 이제 진가태극권이 있었고, 뭐 지금 창시설은 굉장히 많은, 뭐 학계에서는 분분한 게 있습니다. 뭐 왕종학 창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장산봉 창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진가구에서 소스를 굉장히 많이 얻고, 진가구가 원류가 맞고요. 거기서 양로선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어떤 소스를, 제대로 된 소스를 얻어 나와서 개성 발전시켜서 실제로 이제 지금의 현재 양가태극권이 만들어졌고, 양가태극권이 대를 거쳐서 전성을 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갈라져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릴 거는 많지만,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게 뭐 오가태극권, 우가태극권, 뭐 송가태극권, 뭐 이가태극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가태극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태극권의 특징으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각운동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계속 천천히 하는 와중에 어떤 그 신경의 변화와 근신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행하는 어떤 그 물을 흐르듯이 행하는 그런 게 있고, 태극권은 부드러운 허리, 뭐 송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면면부단 언제나 끊이지 않게 언제나 동작을 행하고 이런 것이 언제나 굉장히 이제 독특한 면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태극권이라 그러면 일단은 영권십요라 그래가지고 어떤 무술 훈계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뭐 특히 이제 한국 내에서는 너무나 이제 뭐 어떤 중국 무술의 어떤 뭐 철칙 같이 어떤 바이블 같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죠. 그 정도로 태극권은 뭐 내가상권이나 중국 무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 상품이나 컨텐츠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형익권은 일단은 형익권의 시작이나 이제 기원은 그 이제 회조에서 이제 기원이 됐다고 봅니다. 보통 심의육학권이라는 이제 회조 무술에서 기원이 됐고, 거기서 이제 사실 형익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이제 이낙연 선생님께서는 원래 또 이제 장권의 고수셨습니다. 장권의 고수라고 이제 원래 돼 있고, 장권의 고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대가심의육학권이죠. 대룡방 그쪽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그거를 다 배우고 10대형하고 대가심의육학권의 이제 비전을 배우고 그것을 다시 좀 세련되게 다시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형익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형익권의 특징으로는 뭐 아무래도 뭐 타인 여주로, 한마디로 굉장히 화끈하게 이제 중심으로 그대로 센터링을 시키면서 밀고 들어가고, 뭐 그냥 기찬 낙번, 뭐 꿰뚫듯이 이제 올려치고 이제 뒤집으면서 이제 앞 밑으로 내려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줄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형익권에 지금 현재 이제 오행권이나 이런 어떤 그 설들이 많은데, 사실 형익권도 아직까지 이제 원래 청나라 말기 뭐 이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도 그 정확하게 맨손 무술과 그 병장기 무술의 구분이 있던 때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병장기의 어떤 원리와 어떤 맨손 무술의 어떤 과도기에 있는 무술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익권에서 사실은 이제 그 결국엔 이제 그 과군심 노사, 뭐 상호산 노사 이런 분들을 나중에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의권의 이제 왕양제 선생, 왕양제 노사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또 계기를 만듭니다. 그만큼 형익권은 사실은 중국 무술에 있으면 중국 무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거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계장은 동해천이라는 분이 창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팔계장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설들이 많습니다. 팔계장 뭐 여러 가지 팔대 제자 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팔계장의 동해천 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떤 기록이나 이런 데 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비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어떤 무술이나 그 어떤 인물을 추적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무슨 무술을 배워서 이런 무술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유추해서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팔계장의 동해천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유추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팔계장은 아무래도 뭐 팔계와 형이를 뭐 함께하면 뭐 귀신도 두려워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리고 또 형이는 뭐 알고도 맞고 팔계는 죽고 나서도 무슨 수에 당한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떠돌듯이, 그만큼 팔계는 이제 좀 신묘하고 이런 면이 있고, 그 당시 청나라 복장에 굉장히 특화된 무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계도 마찬가지, 형이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맨손 무술과 어떤 병장기, 무기술에 과도기에 있었다고, 뭐 특별히 구분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무술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사료가 되고, 팔계장에는 8대 제자라 그래가지고 이미 고수였던 사람들이 입문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정정화 선생, 뭐 윤복 선생, 뭐 유덕관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제자고, 뭐 여러 가지 뭐 양진포 선생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정정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뭐 어떤 일본군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일본군을 뭐 죽이고 죽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무술계, 중국 무술계에서는 우리나라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대입을 하자면 뭐 어떤 열사, 민족 열사 같은 분이라 가지고 조금 더 팔계장이 그런 면에서 좀 추앙받는 면이 있고, 근데 팔계장은 특히 또 어떤 몸을 꼬고 전념, 그러니까 그 몸을 전뇨, 그러니까 몸을 비트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대 어떤 그 무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건신 양생술, 그리고 어떤 재활 어떤 운동 쪽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